손으로, 얼굴로 조현우가 몇 개를 막았는데 허탈한 수비에 빗발했다. 월클 김민재 빈자리 대체 못했다. 속수무책으로 뚫린 수비라인. 조현우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참패로 이어질 뻔했다. 온몸을 던진 슈퍼세이브에도 수비수의 허술한 방어망으로 빛이 발했다. 축구대표팀 수문장 조현우는 7일 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4강전 요르단과 경기에서 상대 소나기 슛을 수차례 선방했으나 한국의 0에서 2패배로 고개를 숙여야 했다. 전반 초반부터 믿기 어려운 수준의 수비진 균열을 구해낸 건 조현우였다. 그의 애칭 비현우에 걸맞은 선방이었다. 전반 25분 상대 최전방 공격수 야잔 알라이마트가 오른발로 가마찬 슛을 그가 두 손으로 걷어냈다. 전반 42분엔 무사 알타마리의 패스를 받은 알라이마트가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개인 전술로 정승현 등 한국 수비수 3명을 단번에 벗겨낸 뒤 슛을 시도했다. 실전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으나 조현우가 얼굴로 저지했다. 한국이 전반 유효슛 0개로 움츠렸을 때 조현우는 요르단의 4개 유효슛을 신들린 선방으로 저지했다. 후반에도 마찬가지다. 후반 8분 알라이마트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크게 흔들렸다. 10분 뒤 알타마리가 후방 침투 패스를 받아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위협적인 슛을 때렸다. 조현우는 변함없이 뛰어올라 손으로 저지했다. 그럼에도 후반 21분 알타마리에게 쐐기포를 내줘야 했다. 그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한국 수비는 전혀 힘쓰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졌다. 조현우는 조별리그에서 무릎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은 주전 김승규 대신 실전 장갑을 꼈다. 조별리그엔 경기 감각을 되찾는데 애를 먹었지만 노가웃 스테이지 들어 맹활약했다. 특히 승부차기 접전을 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전에서 상대 키커의 슛을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저지하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됐다. 역시 연장 끝에 2에서 1로 이긴 호주와 8강전에서도 안정적인 방어력을 뽐냈다. 요르단전에서도 제 컨디션을 뽐냈지만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빠진 수비진이 예상보다 크게 겉돌며 웃지 못했다. 2. 월클 김민재 빈자리 대체 못했다. 속수무책으로 뚫린 수비라인. 핵심 센터백 김민재, 바이에른 미넨, 위 부재는 컸다. 수비라인의 중심축이 빠지자 클린스만호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김영권과 정승현, 이상 울산 HD, 이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데다 경험도 갖췄다고는 해도 월드클래스, 월클, 김민재의 빈자리를 채우기는 역부족이었다.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7일 오전 0시, 한국 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2023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에 0에서 2로 패했다. 패배한 클린스만호는 결승 진출이 무산되면서 고개를 떨궜다. 이와 동시에 64년 만에 아시아 최정상을 향한 계획도 산산조각 나면서 여정을 마치게 됐다. 클린스만호는 일본, 이란 등과 함께 강력한 우승 후보 평가받았지만 끝내 결승에 오르지 못하면서 짐을 싸게 됐다. 클린스만호는 이날 요르단전을 앞두고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면서 최대 변수를 맞았다. 그는 앞서 조별리그 1차전 바레인전에서 옐로카드를 받은 데에 이어 8강 호주전에서 옐로카드를 한 장 더 받아 규정에 따라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자연스레 핵심 센터백 김민재가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클린스만호의 수비라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클린스만 감독은 여러 대안을 고민한 끝에 김영권과 정승현을 센터백 듀오로 내세웠다. 이들 앞에는 박용욱, 아라인와 이재성, 마인츠, 황인범, 츠르베나 즈베즈다를 세웠다. 클린스만호는 하지만 킥오프와 함께 요르단의 공세에 휘말렸다. 요르단이 수많은 관중의 응원 공세를 등에 업고 초반부터 높은 위치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또 빠른 공격으로 몰아치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연이어 위기를 맞았다. 특히 스피드가 느린 김영권은 요르단의 빠른 스피드에 고전했고 정승현 역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드리블 돌파를 손쉽게 허용하는 등 뚫렸다.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박용우 역시 잇따라 치명적인 실책을 범했다. 클린스만호는 계속해서 요르단의 공세에 실점 위기를 맞았지만 다행히도 골키퍼 조현우, 울산, 위 선방쇼 덕에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끝내 선제 실점을 내줬다. 후반 8분 박용우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백패스 미스를 범했고 이를 가로챈 무사 알타마리, 몽펠리에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를 찔러주자 순식간에 뒤에서 침투한 야잔 알라이마트, 아라을리가 골망을 출렁였다. 수비라인에 균열이 생기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클린스만호는 추가 실점까지 헌납했다. 후반 21분 알타마리가 페널티 아크서클로 파고든 후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출렁였다. 골키퍼 조현우가 몸을 날리면서 팔을 힘껏 뻗었으나 골문 구석에 꽂힌 터라 역부족이었다. 클린스만호는 결국 남은 시간 총공세에 나섰으나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지 못하면서 그대로 0에서 2로 패했다. 이날 클린스만호는 요르단의 공세에 아무런 반응도 못할 정도로 최악의 수비를 보여줬다. 사실상 요르단 공격수들이 클린스만호를 가지고 놀았다는 표현을 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수비의 리더 김민재의 부재가 표절이게 느껴졌고 대회 내내 수비 불안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한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 역량 부족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3. 이제는 감독도 하이제킹하나. 선수 영입에 1조 7천억 플러스 준우승 전문 감독 영입 결과는 폭망. 첼시 리버풀행 유력 감독 가로채기 시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팀 첼시는 전임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팀에서 손을 뗀 후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아브라모비치가 갖고 있던 주식을 미국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공동 구단주인 토드 보엘리에게 넘어갔다. 축구 문외한인 보엘리가 첼시 구단주로 경영권을 행사한 후 하는 것이라곤 돈질이었다. 옛 명성을 되찾겠다며 선수 영입에 10억 파운드, 약 1조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 하지만 지난해 성적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2위였다. 성적이 나지 않다 보니 감독도 파리목숨이었다. 토마스 투헬이 경질된 후 그레이엄 포터가 맡았지만 약 7개월 만에 해고됐다. 임시감독인 프랭크 램파드가 지휘봉을 잡은 후 올 시즌을 앞두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를 영입했다. 토트넘을 맡았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좋은 성적을 냈다. 물론 아쉽게도 우승컵을 들어올리지는 못했다. EFL컵 준우승 2014-15, 프리미어리그 준우승 2016-17,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2018-19, 만 3번 했을 뿐이다. 물론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우승을 맛보기는 했다. 보엘리가 많은 후보자들을 제치고 포체티노를 영입한 것은 비록 EPL에서는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우샘프턴 등 EPL에서만 7년간 감독직을 수행한 것도 고려사항이 됐다. 라커가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선수들을 영입했고 감독도 교체한 첼시는 올 시즌 다시 챔피언스 리그 복귀를 꿈꾸었다. 하지만 23라운드까지 11위에 머물고 있다. 단 한 번도 4위 안에 들지도 못하고 중위권에 맴돌고 있다. 그런데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첼시는 포체티노의 경지를 고려 중이라고 한다. 특히 후임 감독은 라이벌인 리버풀이 적이 유력한 사비 알론소라고 한다. 감독을 하이제킹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데일리 스타는 6일 첼시는 포체티노의 대체자로 리버풀의 타깃인 사비 알론소를 즉각 영입하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다. 알론소는 현재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감독을 맡고 있다. 20라운드 동안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알론소는 리버풀이 이미 차기 감독으로 점 찍어 놓은 상태이다. 알론소는 선수 생활 동안 리버풀에서 5시즌 뛰었다. 그래서 리버풀은 지난달 갑작스럽게 이번 시즌이 끝난 후 사퇴 의사를 밝힌 위르겐 클롭 감독의 후임으로 알론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첼시가 갑자기 알론소 감독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첼시는 지난 4일 울버햄튼과의 홈 경기에서 2에서 4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에 앞서 리버풀전에서도 4골을 내주며 완패했다. 충격적인 2연패를 지켜본 보엘리는
시즌 중반 사비 알론소를 대신 영입할 계획이라는 것이 언론의 보도이다. 특히 보엘리는 포체티노 감독을 즉각 경질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버햄턴전에서 패하는 바람에 포체티노 감독이 조만간 해고될 것이라고 한다. 데일리 스타는 마치 확정이라도 된 듯 포체티노는 2년 안에 경질되는 세 번째 첼시 감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프랑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보엘리가 원하는 차기 감독은 알론소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보엘리와 함께 컨소시움을 통해 첼시에 투자한 공동 구단주인 베다드 에그발리가 알론소의 열렬한 팬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엘리는 알론소를 데려오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포체티노를 해고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레버쿠젠은 알론소가 이번 시즌이 끝난 후 B클럽으로 이적을 막지 않을 작정이라고 한다. 또한 알론소는 그의 경력의 다음 단계로 이전 클럽인 리버풀이나 레알 마드리드 중 하나로 이적하는 것을 항상 고려해왔다고 밝혔다. 바이에른 뮌헨도 토마스 투엘 후임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과연 첼시가 알론소를 하이제킹을 할 수 있을까?